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인 허브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인 허브는 회계법인 창천과 서울창업허브가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서 평소에 스타트업 대표가 느꼈던 경영관리 이슈인 법무, 세무, 노무, 특허,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십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많이들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대표로서 투자 받기 전에 먼저 사업을 운영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어떤 세무적인, 세무 중심적인 특징을 갖는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일례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관계자가 없다 보니까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또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나 어떠한 이제 세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견들만 세무사무실에 제안을 하는 거고, 알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기장업체를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외부 사무실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거래 구조를 만들고 그거가 이제 기록이 돼서 세무신고가 되지만, 막상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회계사무실에 제시했을 때 본인이 해석 불가능한 숫자의 형태로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계적인 용어에 대한 익숙함도 좀 없는 상태에다가 많은 부분들이 그 숫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낯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이제 세무사무실에 본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다라는 점 하나와, 이제 회계적인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를 이해해서 남들에게 설명하는 어떤 능력이 조금 이제 미흡하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이나 투자 유치를 이제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시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숫자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어 충분히 우리 회사는 사실 이제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또는 이제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라든지 특별한 세무사무실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손실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무제표가. 그럴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이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말 즈음 됐을 때는 재무제표를 개략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실제 투자 유치라든지 정부 지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회사의 어떤 사업 계획에 맞는 재무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상 어떤 사업 계획, 우리 회사의 로드맵에 맞는 어떤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별 활동들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으신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재무적인 이펙트를 재무 계획에 반영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고 낯설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매출액의 어떤 추정치입니다. 모든 재무계획의 어떤 출발점은 매출액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성장의 결과로 우리 회사는 사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을 구체화, 숫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또 재무계획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액에 대한 추정입니다. 그 회사의 성장 구도에 맞게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사업 계획들, 활동들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재무적인 결과로 얻게 되는 매출액에 대한 추정이 상대적으로 좀 낯설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그 시장 규모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가정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뭐 통계처
시가청이라든지 각각 어떤 시장 규모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를 이제 서치하셔서 기본적인 내가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의 어떤 시장 규모, 그 인더스트리의 시장 규모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경쟁사들과 대비 내가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실제 사업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 포션을 이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대략적인 매출액은 좀 러프하게나마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매출액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응되는 이제 매출 원가라든지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사입을 한다거나 관련된 이제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추정하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출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냐에 따라 그 뒷단에 있는 비용들을 차감한 우리 회사의 이익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추정이 말씀드린 대로 100%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 추정은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얼마나 우리 회사가 준비가 잘 된 스타트업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거 자체가 되게 정교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 매출액을 100%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업 계획에 맞는 재무 계획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의해서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거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 스타트업이 준비가 된 스타트업이구나 라는 이제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할 때 있어서 되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스타트업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교감을 일으키고 실제 투심에서 승인이 나서 투자가 집행되는 그 단계에 있었을 때 투자 실사 대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기존의 어떤 거래 관계들을 실제 어떤 재무적인 어떤 결과치인 재무제표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에 어떤 유리하게 사업 투자 유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그러한 과거의 스타트업들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주장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검증 작업을 보통 이제 회계법인이나 아니면은 뭐 법무와 관련된 실사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어떠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실제 과거에 주장했던 스타트업들의 어떤 내용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데요. 그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실제 회사가 주장한 매출액이 맞는지, 이익 규모가 맞는지, 실제로 그것로 인해 직원들을 몇 명 고용해서 관련된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계약 관계나 어떤 과거의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중견기업에 비해 많은 거래 내용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몇 가지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를 유치에 성공하셨다면 실제 실사 나오기 전에 좀 정리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어떠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대여금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과 무관하게 누군가에게 어떤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변에 스타트업 대표님이 급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자금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누군가에게 대여해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러한 대여의 결과로 이제 회사 장부에 대여금이라는 게 잡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계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의 어떤 자금이 통제 없이 지출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 없이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면 이게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 매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계정 처리가 아닌 대여금은 무관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대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액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 계정이 존재한다면 실사가 나오기 전에 실제 그 자금을 회수하셔서 대여금 계정을 없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특이 계정 중에 하나가 가수금 계정인데요. 가수금 계정은 회사가 실제 어떠한 특정된 어떤 이제 목표에 의해서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자금이 먼저 들어왔다가 어떠한 소명 없이 그냥 자금만 들어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준다거나 어떤 매입 비용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회사 법인 통장에 넣은 상태를 가수금 계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자체는 사실 회사를 위해서 대표이사가 실제 자금을 넣고 회사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여금에 비해서 나쁜 계정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가수금 계정이 있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가 이 회사에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넣었는데 자금을 넣자마자 대표이사가 실제 가져가야 될 가수금을 바로 상환해 버린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넣었는데 그게 회사의 어떤 빚의 채무를 갚는데 바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수금 계정이 존재하면 출자 전환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지분율이 늘어나는 자본금이 증자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분율 방어도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자금이 들어가자마자 상환되는데 본인의 투자금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수금은 좀 정리를 하고 실사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재무제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개발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개발비라는 거는 회사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제로 매출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발비 계상이 세무적으로는 사실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무방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사실 이제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손실이 나는 재무제표에서 손실을 줄이거나 자산을 크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회계 기준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회계 처리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과대계상돼 있으면은 투자 실사 단계에서 회계사들의 어떤 실사 조정 사항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익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 저희는 이번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라고 투자자한테 뭔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실사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다 보니까 손실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부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좋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제작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비 계정이 무형자산으로서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실사 조정사항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실사 준비를 하시면 투자 유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사를 통해서 실제 회사의 어떤 리스크들이 식별되고 그거로 인해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투자되는 자금은 확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의한 밸류에이션이 이제 감소가 된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투자자한테 제공하는 지분율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사 대응을 하시는 어떤 지혜로운 어떠한 이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